네, 그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콧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Phase 2 EXP라는 논문으로 Combating Databases for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FER, 그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얼굴 표정 인식에 관한 논문이고요. 이번 12PR 2022년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랑 메소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전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는 FER은 일부 주요 클래스에 이제 편향되어 있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해피나 그런 앵그리 같은 주요 클래스의 숫자는 이제 많은 반면에 디스커스나 피어 같은 이러한 클래스는 좀 적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좀 드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러한 샘플 수집에 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 바이어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표정인식에서는 부가적인 정보로 사람 얼굴의 움직임 이런 페이셜 액션 AU나 이런 페이셜 랜드마크 같은 등을 사용해 왔지만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익스플레이션 외에 좀 부가적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 나왔던 방법들로는 또 어, 이런 앰비규어스한 샘플들을 좀 제거해서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의 그 클래스 밸런스드한 데이터셋을 획득하는 것은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FER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익스프레션 라벨이 없는 FR 데이터, 즉 페이스 리코그니션, 얼굴 표정 인식이 아니라 얼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웹페이스 260M이나 MSLR 1M, VGG 페이스 2와 같은 대용량의 이런 FR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좀 어, 포괄적이고 좀 다양성이 좋은 얼굴 이미지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FR 데이터의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이제 데이터 바이어스 프로블럼을 야기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건 FER 데이터의 그 얼굴 표정 인식 데이터에 대한 개수의 분포인데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어, 클래스 임밸런스한 문제 클래스에 대해서 임밸런스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는 FER과 FR 데이터, 얼굴 표정 인식과 얼굴 인식 데이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기에도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 바이어스가 있고, 그래서 저자는 이제 메타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표정 인식을 형성시키기 위해 이렇게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어, 얼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메타 페이스 투 EXP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 또 우선 베이스 네트워크랑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네트워크의 두가 합쳐져 있는 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제안 이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영감을 받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데이터 바이어스 즉 이제 FER의 클래스 임밸런스와 FR과 FER 간의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의 브리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그 FER 외에도
다른 이제 얼굴 관련 작업에서도 어, FR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보조 FR 데이터에서 비바이어스한 논리지를 수출하는 이런 메타 페이스 투 XP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서 코스트 이펙티브한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먼저 오버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 네트워크와 어댑테이션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한 번 훈련된 각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각 제너레이션에서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는 이제 풍부한 페이셜 그 논리지를 수출하기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는 그 풍부한 페이셜 익스프레션 논리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수도 라벨을 사용해서 대규모 FR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메타 트레인이라고 하고요. 어, 베이스 네트워크는 클래스 밸런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샘플링된 디바이어스한 FER 데이터에 대해서 프라이어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학습을 하고요. FR 데이터와 FER 데이터 간의 이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큐it한 피드백 패러다임은 그 메타 테스트 단계에서 바이어스한 FR 데이터와 디바이어스한 FER 데이터에 대해서 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의 커그니티브 디퍼런스를 사용해서 수도 라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베이스 네트워크에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더 설득력 있는 수도 라벨이 생성되고 잠깐만, 네네. 잠깐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지금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지난 한 2, 3분 얘기한 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저도 이 그림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뒤에 점점 갈수록 좀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잠깐 오버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네. 수도 레이블을 저기 베이스 네트워크까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그 FR 데이터에 대한 수도 라벨을 베이스 네트워크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수도 라벨을 가지고 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네트워크는 FER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링 그 각 클래스 간에 밸런스하게 샘플링을 해서 베이스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개에 관해서는 그 FER 그래 잠깐만, 네. 잠깐만. 애더테이션 네트워크의 역할은 뭐예요? 어, 역할이라고 하시면 그 기능이 뭐예요?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애더테이션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FR 데이터가 이제 훨씬 대용량 데이터고 또 다양한 표정에 대한 그 널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FR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메타 트레인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을 그럼 FPR을 한단 말인가요? 아, 맞습니다. FER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럼 애더테이션 네트워크도 목적이 FER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둘 다 FER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더 이제 FR 데이터를 가지고 또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풍부한 이런 표정을 학습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두 가지 네트워크의 구성은 다를 테고요. 구성은 같습니다. 네. 아키텍처가 아키텍처 똑같은데 그 웨이슨 쉐어링 하는 건 아닐 테고. 네네, 맞습니다. 웨이트는 인디펜던트 함께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로스를 보면은 위에 베이스 네트워크는 로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LS 네네, 이 맞습니다. 베이스 약간 네트워크. 다른 걸로 로스가 나와 있고 밑에 애더테이션은 로스가 하나만 있는데 LU로. 네, 네, 그다 나중에 설명이 되면은 기다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스가 세 개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세요. 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베이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네.
밸런스를 맞춰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 구조가 굳이 왜 필요하죠?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임밸런스한 데이터들 때문에 네네. FER에서 문제에서 임밸런스 데이터셋으로 지금 학습이 좀 학습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네. 저 베이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이미 저 FER 데이터는 각 클래스마다 임밸런스 한 상황일 텐데 혹시 다시 베이스 네트워크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베이스 네트워크를 아까 설명을 할 때 네네. 밸런스하게 학습을 시킨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FER 데이터 자체가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각 클래스마다 임밸런스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 네. 이모션 데이터들은. 네, 그래서 이 클래스 개수를 맞추어서 샘플링해서 이 베이스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 클래스 개수를 맞춘다고 해서 저 베이스 네트워크를 밸런스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나요? 어, 데이터셋 자체는 이미 극단적으로 지금 해피나 뉴트럴이 한 그래서 90%가 있고 나머지 그 퓨어 디스커스 뭐 앵거 같은 게 한 10%도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이 여기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너무 얘네가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라벨 그 어펙트넷을 지금 거의 주 타겟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펙트넷의 데이터의 10%만 사용을 해서도 어퍼튜넷 데이터 10%와 이 FR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 결과가 지금 소타 성능에 거의 가깝게 성능을 달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퍼튜넷 데이터 전체 사용하지 않고 이 클래스가 가장 적은 데이터의 개수인 10만 개수에 맞춰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좀 저기 FER 데이터에서 최소 개수 클래스를 갖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소 개수라고도 할 수 있고 최소 개수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데이터 개수를 뭐 1%, 5%, 10%까지 늘려가면서 얘네가 실험을 했을 때 뭐 10% 정도로 잡은 걸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클래스가 적은 애들을 맞춰서 학습을 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좀 네, 또 궁금한 지점이 소타를 뭘 찍었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그 소타를 찍은 것들이 다 저기서 기존에 저 피어나 디스커스 뭐 그런 클래스가 잘 성능이 안 나오는 것들이 네. 아주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소타를 찍은 건가요? 아니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런 상태에서 소타를 찍은 건가요? 네, 성능 향상이 뭐 크게 막 엄청난 상상을 이루지는 않았고요. 또 기존의 성능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저 피어나 디스커스도 성능이 올라가나요?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데 그런 세부, 부분들이 만약에 네, 올라가지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좀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조금 올라간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문에는 그 세부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있었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서 슈도 라벨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위클리 라벨 쪽에 있었던 생각을 갖고 와서 지금 좀 더 많은 얼굴 DB를 갖고서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 같아 보이는데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주로 안 나왔었던 저 클래스들 데이터 개수가 작아서
좀 성능이 안 나왔다고 판단되는 저 클래스들이 좀 확실하게 성능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은 좀 이 논문이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전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네, 큰 음, 효과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럼 세부 네, 클래스에 대한 이런 그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민 레퀴시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발표를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설계상에서 두 네트워크는 이런 FEL 태스크에서 이런 디바이스한 논리지를 수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로를 좀 보완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스테이지에서는 이 아답테이션 네트워크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개의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같은 구조이지만 독립된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이런 피드백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어, FER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이런 FR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FR 데이터는 좀 풍부하고 포괄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이를 이제 활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FR 데이터에 대해서 유사한 이런 컨디셔널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하도록 이제 로스를 설계를 했는데요. 보시면 로스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기에도 어렵지 않게 이 Y 햇은 원핫 타겟 라벨로 베이스 네트워크에 대한 FR 데이터의 하이스트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얻은 이러한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로스는 이 한 가지이고요. 다음은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인데 베이스 네트워크는 샘플링 모듈을 이용해서 FER 데이터가 밸런스하도록 이제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로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슈퍼바이스드 로스, 컨시스턴스 로스, 피드 앤 로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FER 데이터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 다른 방법과 같이 이제 다른 이제 기존의 방법들과 같이 기존의 이 FER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라벨과 함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또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또 로스 슈퍼바이즈 로스가 하나 존재하게 되고요. 잠깐 여기 A하고 B의 차이점이 뭐예요? B가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고요. A가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방금 보여주는 게 보면은 네, 그 전, 바로 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여기. 네. 예, YFER은 그러면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나온 답이 아닌가요? 아니면 네, 이게 맞습니다. 이건 그라운드인가요? FER 자체가 이 페이셜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그 라벨이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YFER은 ground truth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B는 그럼 이건 로스는 베이스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건가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베이스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 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A는 여기 YFR 햇은 그러면은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도 레이어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adaptation 네트워크의 프리딕션을 얘기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 네트워크의 두 번째 이제 로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다음 이제 컨시스턴스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에 민감한 얼굴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어그멘테이션 모드를 또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 모듈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 이 A를 어, 트레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이스 네트워크의 이러한
consistency를 이제 러닝 학습하기 하는데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원본 FR 데이터와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 간의 일관된 이런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이 원본 FR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수도 라벨과 그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 간의 데이터의 이런 수도 라벨 간의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서 이 로스가 또 미니마이즈 되도록 이렇게 로스를 설계를 해서 이 그 데이터 간의 일관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보장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그멘테이션 방식은 뭐 다음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제안을 했는데 또 FR 데이터에 대한 이런 어그멘테이션과 이 익스프레션 스페시픽한 이런 어그멘테이션 방식, 이레이징하는 이런 방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이상한 게 베이스 네트워크는 지금 데이터를 굉장히 줄인 거잖아요. 저기 샘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FER에 대해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건 네, 그렇죠. FER. 그래서 네네. 근데 FR은 지금 잔뜩 있는데 네. FR 가지고 지금 아그멘테이션 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네. 오히려 FER이 샘플이 적으니까 네. 아그멘테이션을 거기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도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 맞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베이스 네트워크를 저 FR 데이터로 지금 학습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네네, 지금 FR 데이터에서 얼굴에 조금 일관된 이런 표정을 학습을 얼굴 자체에 일관된 표정을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것을 학습하기 위한 이런 작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FR을 쓰면은 FR은 브라운 트루스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베이스 네트워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리딕션을 못하게 되면 거기다 또 아그멘테이션까지 더 붙인다는 거는 음, 오히려 차라리 FER 데이터를 가지고 아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음, 왜냐면 아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거잖아요. 데이터셋이 적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런 그런데 저기 데이터, 네. FR에다 여기 적용했다는 게 저는 지금 여전히 납득이 안 가요. 음, 네, 계속하세요. 네, 우선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좀 제안하는 그런 좀 로스인데 FR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드백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된 것은 수도 라벨을 생성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베이스 네트워크의 연결은 어, 피드백 로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F를 보시자면 F는 FR 데이터와 FER 데이터 간의 인지적 차이, 이 코그니티브 디퍼런스의 피드백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 텀은 이러한 그 밸런스한 FER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이 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나타내게 되고 이 두 번째 텀은 바이어스드한 FR 데이터에 대해서 이 T 이 올드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그 밸런스한 그 FER 데이터에 대한 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의 동작이 메저먼트로 사용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FR 데이터에 대해서 FR 데이터에 대한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와 FER 데이터에 대한 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가 이러한 동일한 코그니티브 즉 이제 같은 기울기의
이런 그레디언트 볼을 가지게 되면 그 양의 피드백 코에피션트를 얻게 되고 이 그레디언트가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베이스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코그니티브를 갖게 돼서 음의 부호로 가져게 되면 현재의 기울기에 어, 이 역방향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베이스 네트워크가 되돌아가는 보상 신호로 어, 사용이 돼서 베이스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수행을 하게 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드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네, 제가 좀 궁금한 지점이 지금 FER 데이터랑 FR 데이터가 네, 처음 그 수집을 할 때 얼굴 인식을 할 거냐, 표정 인식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라벨을 붙였냐 안 붙였냐가 차이가 존재를 하지. 실제로 FR 데이터도 그 안에서 지금 표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표정이 있는데 표정 라벨을 안 줬을 뿐인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카그니티브 디퍼런스 같은 상황이 FR이랑 FER이 존재를 하나요? 음, 지금 FER 데이터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더 랩 데이터도 여러 개가 있고 인더 와일드도 여러 개가 네,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인더 와일드 데이터셋 안에서 뭐 수집된 그런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수집한 그런 공간이 달라진다든지 네, 하는 거를 말하는 건지 지금 저 카그니티브 디퍼런스라는 게 실제로 뭘 말하는지 FR이랑 FER은 실제로 라벨의 차이만 음, 있을 뿐이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cognitive difference라는 것은 여기서 얘네가 처음에 문제점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물론 이거를 지금 FR 데이터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어펙트넷을 가지고 학습한 이런 어떤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로 이 표정들을 예측한 결과인데 어, 그 기존 FER 데이터의 이런 분포와 좀 다른 분포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이런 미스매치한 그런 부분을 코그니티브 디퍼런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샘플의 수가 조금 다 그래도 경향성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음,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보고 좀 경향성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좀 드는 생각이 네, FR 데이터도 FR 데이터도 FER 데이터처럼 지금 FER에서 지금 부족한 그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이 편중이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뭐 해피나 뉴트럴 쪽에 많이 있고 쉐드나 맞습니다. 나머지 클래스에 대한 그리고 더 컴플렉스한 이모션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는 상황일 텐데 FR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메꿔질 건가 싶은 지금 FER에서 없었던 것들을 FR에서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벨이 없는 FR 데이터에서. 큰 음, 그림에서 그런 네, 거를 네, 하고자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식이 보면은 F가 매트릭스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네, 잘 안 들렸습니다. 혹시. F가 네. 매트릭스잖아요, 지금. 벡터 트랜스포즈하고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지금. 아닌가? 닷 프로덕트 하면은 트랜스포즈니까는 오케이. 트랜스포즈는 이게 스케일러로 나오네. 네, 네, 스케일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스케일러로 나오면은 그냥 싱글 남바로 지금 LF에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레이디언트가 지금 두 개가 계산이 되는데 네, 네, 하나는 저기 FER을 애더테이션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지금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여전히 애더테이션에 넣는데 수도 네이버하고 그다음 FR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만들어서 그레이디언트를 만드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두 가지 코릴레이션이 많이 맞다면은 F가 크게 나올 거고 네, 맞습니다. 크거나 코릴레이션이 크고, 네, 없으면은 F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로스의 코릴레이션에 따라서 로스가 결정이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높을수록 로스가 더 커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네. 네, 네, 그게 지금 코릴레이션이 높을수록 로스가 커져야 되나? 음, 커진다는, 여기 이게 그레이디언트 그렇죠? 그리고 네, 여전히 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T 플러스 1하고 T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네, 네, 거기 맞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T 플러스 1은 이제 아까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에서 한번 어,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전하고 한 후 여전히 똑같은 애드테이션 네트워크인데 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계산한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투 스텝 그레이디언을 두 번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하기 전하고 한 후에 네, 맞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게 지금 로스잖아요. 어쨌든 이게 애드테이션의 네트워크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인 클래스 로스들이 전하고 후하고 여전히 차이가 없으면은 어, 계산하기 전하고 계산하기 후에 엔트로피의 크로스 엔트로피의 변화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 업데이트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인가? T하고 T 플러스 1 사이. 이걸 지금 여기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그 FR 데이터에 대한 이런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와 이런 FER 데이터에 대한 그 FR 데이터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FR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도 잘 안 되고 네 FR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도 잘 안 되고 네 그렇죠? 네네 그게 다 안 돼 버리면은 어쨌든 변화가 점점 더 잘 안 되는 변화로 간다. 둘 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닷 프로덕트가 크게 나오겠지. 코릴레이션이 높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로스가 높아지는 거고. 오케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두 개 갔을 때 FER하고 FR에 가는 방향은 그런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음, 여전히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이 공식 자체를 보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 코드나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논문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 지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F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로스를 어디다 매기느냐는 베이스라인에 대한 매긴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베이스라인이 FR 데이터를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매기는 건데 음, 계속 하세요. 여전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로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고, 이제 지금까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라벨드 데이터인 이런 FER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인 FR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은 이제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의 이런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FER 데이터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해서 다시 밸런스하게 라벨드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 미니 배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0부터 t-1까지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계속 FR 데이터에 대한 수도 라벨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가진 수도 라벨을 가지고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베이스 네트워크에 대한 어, 과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슈퍼바이즈 러닝, 슈퍼바이즈 로스 하나, 러닝 로스와 하나와 이런 컨시스턴스 로스 하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렸던 피드백 로스에 대한 이러한 어,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 세 가지 로스에 대해서 베이스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T번 반복을 해서 이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를 T번째 어, 파라미터로 이렇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명은 다음과 같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퍼펙트넷은 지금 현존하는 FER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데이터셋을 뜻이고 8 클래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총 44만 개 정도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라프DB라는 데이터셋은 7 클래스로 되어 있고 여기 7 클래스 8 클래스 차이는 컨템트라는 클래스를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만 개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R 데이터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웹페이스 260M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지금 가장 현존하는 여기서 저도 정확하게 FR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 데이터셋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M개 페이스 데이터가 있게 되고요. 임플리멘테이션은 다음과 같고 뭐 애프터넷은 10% 이미지만 사용했다고 하고 라프데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데이터셋이 작아서 이제 샘플링은 하진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56 by 256 리사이즈하고 224 by 224로 크로핑을 한 다음에 백분 네트워크는 레지넷 50을 사용하고 있고 러닝넷은 다음과 설정을 하고 배치 사이즈 32 그리고 트레인 스텝과 GPU 어, 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테이블 2에서는 퍼펙트넷에 대한 소타 모델들과 세븐 클래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된 결과입니다. 10%의 그 라벨만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들을 좀 능가하는 이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A 클래스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소타 성능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 3는 이제
또 다른 FEI 데이터셋인 라프DB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금 소타 성능 자체가 지금은 90%를 넘고 있어서 좀 차이가 존재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6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로 이 저자가 디자인한 로스에 대한 로스를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어, 사는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다 모두 다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이게 10% 라벨의 어펙트넷으로 트레인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어, 10K 스텝이고 B는 이제 180K 스텝인데 트레인을 할수록 점진적으로 그래프가 좀 플래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보다 클래스에 대해서 좀 임밸런스 클래스에 대해서 좀 밸런스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디스커스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한 익스프레션 논리지를 학습하는 이러한 서큐it한 피드백 패러다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메타 페이스 투 EXP는 메타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FER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FR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R 데이터의 이런 클래스 불균형과 FR과 FER 간의 클래스 분포 브리치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네트워크와 적응 네트워크 이제 이런 베이스 네트워크와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는 서로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서큐it한 피드백 패러다임을 통해서 폐양되지 않은 이러한 논리지를 좀 추출해서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 실험에서 10%만 사용했다는 부분이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만약에 각 클래스마다 네. 각 클래스마다 10%씩을 사용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코드를 만약에 참고해서 어, 봐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뭐 가장 적은 클래스가 10%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1%도 사용하고 5%도 사용하고 10%까지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더 그 이상을 넘는 소수 클래스가 없어서 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으니까 가장 소수의 클래스를 가지고 다 똑같은 숫자를 뽑았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지금 해서 우선 전체적인 데이터 숫자가 완전히 확 줄어들어더라도 어쨌든 클래스 밸런스는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픈넷에서 저 제일 작은 클래스가 네.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그거를 네, 알고 있는 사람은 저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제일 작은 클래스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네, 10% 라벨을 데이터를 반올림을 사용했다는 게 했겠지 뭐. 반올림을 했겠지. 뭐 그 개수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확한 그 코드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직 보지 못해서요. 근데 지금 그 뭐냐, 어,
첫 번째가 어펙넷 결과인가요? 테이블 2가? 아, 네, 맞습니다. 어펙트넷 7 클래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 64% 정도 넘는 것도 나오지 않나요? 최근에? 제가 사실 어펙트넷 결과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프디비는 지금 90% 정도가 넘은 데이터가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어펙트넷 결과는 제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교적 지금 최근 2022년도 지금 CVPR에서 나온 논문인데 지금 2022, 2022에서 지금 라프디비 같은 경우에 90%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어플트넷도 또 능가하는 게 나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